라디오 없이 라디오 듣는 방법. PC나 스마트폰 켜고 보이나 다운로드 보는 라디오 선곡표 실시간 댓글까지 SBS 라디오 본방사수는 보이나 다운로드 검색창에 보이나 다운로드. 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19 1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야매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방송입니다. 직장인 애환이 잔뜩 담겨있죠. 특히나 오늘도 뭐 잔뜩 담겨있어요. 그러니까요. 10회인가요 벌써? 10회나 됐어요. 많이 왔다. 놀랍네. 벌써 멀리 10회야? 왔습니다. 많이 왔네요 진짜. 근데 김은종 PD님 왜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간을 못 내는 거야? 나 짜증나게. 어떻게든 내란 말이야. 저 생방이 있어요 지금. 아무리 시네타운 19보다 저 다운로드 수가 적어도 전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 생방이 있다고요. 감사해요. 오정 PD님한테 감사드릴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오늘이 7월 며칠이죠? 7월 10일인가? 네. 7월 9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7월 16일 오후 2시에 다크나이트 시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P님한테 부탁해서 저희는 원래 회의가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가 있거든요. 회의를 참석 안 하겠다고 다크나이트 시사회를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재익 PD랑 저랑 빠지겠다고 그랬더니 CP님이 회의를 없애셨어요. 이건 직장인의 애원이 아닌데. 직장인의 이건 기쁨이 큰 직장인의 기쁨인데. 처음으로 우리가 PD가 됐어. 2000년에 제가 입사했는데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PD군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네. 그날 뭐 저 특별한 이벤트는 없나요? 아니 이벤트를 마련을 하고 싶어도 김 PD님이 안 오시면 못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뭐 누가 온다든지 뭐 그런 건 없나요? 누가 오겠어요? 논란이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러던데. 크리스토퍼 놀란과의 채팅 이벤트가 뭐가 있다고 그러던데. 채팅한대요. 나 안 할래. 존나 비굴한 것 같아. 안 할래. 채팅은 넣어도. 채팅은 필요 없어요. 우린 채팅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큰 이벤트 있네요. 예. 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 시네타운 19에서 사운드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바뀌었죠? 비주얼에서. 사운드예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컬투쇼 맡고 있는 이재익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시네타운과 시네타운 19을 동시에 맡고 있는 탁한 목소리의 소유자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많이 왔네요. 진짜요? 야. 사실 많이는 아닌데 저희가 지난주에 울었잖아요. 역시 사람은 울어야 돼. 아니 근데 문계 방송이 나갔어. 문계 방송이 안 나갔지만 아직 안 뭔가 나갔어. 안 나갔으나 뭔가 전달이 됐겠지. 텔레파시로. 전달이 됐겠지. 역시 우리 마음을 알아주셔. 울어야 돼. 역시 그 넘버 3의 송강호가 네. 잠자는 개에게는 짖지 않는 개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뭐 이런 대사 짖지 있잖아요. 않는 개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않은가? 하여튼 자 이자원님, 저는 비욘드 팟으로 컬투쇼만 들었더랬죠. 비욘드 팟은 또 뭐예요? 뭐 그런 게 아이팟 같은 그런 뭐가 있겠죠. 컬투쇼에 나온 정선희님과 장기한님을 듣고 두 분 방송까지 확대하다가 공영진님이 하시는 시네타운 들으러 갔다가 시네타운 등록하다가 이건 모지에서 등록해서 처음부터 다 듣게 되었는데요. 매력적인 PD님들의 이야기 정말 좋아서 계속 기대하게 되네요. 이 방송 듣고 변진서님의 방송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가하러 갑니다. 이자원님! 이게 제일 웃긴다. 아니 10회 만에 제일 웃긴 것 같아 이게. 최고 보람찬. 변진섭에서 뽑는다 진짜. 정말 이분 정말 이자원님 정말 당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문화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공하셨는데요. 그동안 목표가 그거였잖아. 그러니까요. 변진섭에서 뽑는다. 이자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변진섭에다가 저 문자를 남기시면은 제가 반드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원님 훌륭하시네. 자 남는 이불님 또 오셨고요. 야 남는 이불님 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천밀밀 미키마우스 얘기에 홀리든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홀리든 메일. 홀리든 메일. 따거짱. 따거짱. 따거 접어. 예, 8화 방송 듣는 중인데 후궁편과는 방송의 밀도가 다르네요.
월급 더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요즘 팟빵으로 듣고 있었는데 팟빵도 체크하신다니 리뷰 써야겠어요. 마지막에 이분은 이 마지막 잘 들으세요. 남는 이불님께서 마지막에 하나의 그림 파일을 첨부해 주셨어요. 이제 여기는 제가 저 인쇄를 못 해왔는데 그림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간 보고 말겠다. 아메리카 북두권. 아메리칸 북두권에 그 캡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야 정말 쩔어 진짜. 아메리칸 북두권은 시네타운 19만의 어떤 고전이죠. 아메리칸 북두권 개쩔어. 꼭 봐야 되는. 꼭 봐야 되는 영화죠. 야 아메리칸 북두권. 사실은 근데 저기 있는 사람 중에 저 한 명만 봤다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우리 둘은 못 봤어요. 보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니까. 그리고 사실은 보기도 힘들지만 보고 있기도 힘들어요. 자 흥미영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크크크 주위에 애청자가 제법 되므로 안심 메일쯤으로 보냅니다. 주변에? 그럼 주변의 분들이 다 들으신다는 얘기네. 여기 제법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법이라고 하면 아니 우리 저 포차 한번 갑시다. 아부장 한번 뜨자 우리 아부장. 미안한 얘기인데 근데 홍미영님 친구가 남는 이불이고 이자원님 에어트림님. 당신들은 너무 똑똑해. 에어트림님, 이희정님 이렇게 5명이서 고등학교 동창이야. 아이고 참 후군까지 꼬박꼬박 잘 챙겨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 주위에는 대부분 여성 청취자들인데 너무 좋다. 아부장 가자 다음 주. 게스트를 걸그룹은 좀 남자 아이돌 강추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우리가 포차를 가고 남자 아이돌 가수를 한 10분이라도 한번 모셔봅시다. 형준이 부르죠. 제가 좋네. 지금 좋아, 시네타운을 하면서 좋아. 김영준의 WS501의 멤버였던 김영준의 뮤직하이를 같이 하고 몇 있거든요. 개를 하는 거야 당신은? 난 너무 일을 많이 해. 여러 가지 이러고도 늘 욕을 먹지. 불성실하다고. 일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정말. 자 홍미영님을 위해서 지금 남자 아이돌을 캐스팅하겠다고 지금 네, 일단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승훈 PD님께서. 김영준 캐스팅 확정입니다. 졸라 김영준 멋있다. 확보. 일단 김영준 하나 확보해놓고. 졸라 멋있다. 자 박기용님 새로운 이름이에요. 박기용님. 지금 8화 정주행했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야함과 지식의 경계를 촘촘히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너무 재미지네요. 홍보방송이 아닌 가감없이 날카로운 비평, 영화 감상에 많이 도움이 되네요. 즐겁습니다. 직장인의 애완방송 파이팅. 야, 요거 패러디 포인트 있네요. 왜 진실과 사실의 촘촘한 경계 그거 패러디 하신 거네. 그러니까 그걸 패러디한 거야. 진짜 깨알같다. 해박한 지심과 야함과 지식의 경계를 촘촘히 넘나드는 깨를 한 포대는 쏟아놨네 그냥 아주 그냥. 응? 박기용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청취자세요. 자 박성부님이라고요. 왜 부산에 계신 저 예. 소개되셨던 분인데 네네. 다시 메일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자, 메일 계속 주세요. 매주 방송을 기다리며 듣는 1인입니다. 직장인의 애완이 서린 짙은 한숨 하고 가로치고 CO2라고 적으신 분이에요. 대기가 그렇죠. 내뱉는 건 CO2죠. 그렇죠. 화학 공부 좀 하셨어. 한숨을 발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컬투쇼 방청권에 눈이 멀어 사연을 씁니다. 전혀 걱정하시죠. 괜찮아요. 뭐에 눈이 멀어도 좋아. 사연만 써주면 연락처 돼. 보내셨나요? 연락처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재익 PD님 지금 바로 전화를 한번 해보죠.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전화 연결. 야 좋다. 뭐 이장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장님 이거 보고 빨리 일단 전화번호 있으니까. 자,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야, 주세요. 진짜. 그리고 제가 맞뜨지 않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앞에 좀 전조를 기지개 까는 게 오늘은 필요해. 왜냐면 해외와 이어 1시간 동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5시에 녹음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6시면 딱 1시간 녹음하면 좋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재익 PD님이 바쁘셔가지고 회의하느라고 5시 40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 지금 8분 돌았으니까 우리 6시에 퇴근해야 되잖아. 직장인은 6시에 퇴근해야 돼요. 직장인의 애완. 정말.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또 바로바로 걸어버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전화를 걸었다가 청취자분이 전원이 꺼져 있었죠,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될지 과연 궁금합니다. 또 전원이 꺼져 있었는데 오늘도 설마 성함이 어떤 분이죠? 박성문님. 박성문. 부산에 사시는. 네. 여보세요? 네. 예, 박성문님 되세요?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네타운 19 이승훈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컬투쇼 맡고 있는 이재익 PD입니다. 전 김은정입니다. 아이고. 와. 저 축하드립니다. 시네타운 19 첫 번째 청취자 전화 연결입니다. 야, 너무 기쁘다. 예, 가문의 영광이네요. 네, 예. 박성문 씨 지금 실례지만 나이를 혹시 밝힐 수 있나요? 예, 제가 올해 26. 이런 어리고 싱싱한 목소리. 너무 감사드린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저 가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이런 아픔. 너무 확 던지셨어요. 너무 죄송하네. 아니, 죄송하네요. 결혼을 언제 했다고 이렇게 빨리 또 다시 갈라주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때 말입니다. 예. 되게 일찍 결혼하셨나 보다. 예,
빨리 하면 또 되더라고요. 또 뭐 가거나 이러면 되니까요. 뭐 인생 기회는 그렇구나. 여러 번씩 있으니까. 전혀 아니 안 근데 전 이렇게 젊은 분이신 줄 몰랐던 게 저희 영화 저희 그 얘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아, 예, 그렇죠. 공감 가시는 부분이 많이 있던가요? 거의, 대개는 그 지난 회차에서 설명해 주신 영화들이 네. 좀 이제 다 봤거나 이렇게 했던 영화들이라서, 네. 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하, 몰랐던 부분들을 캐치한. 지금 뭐 실례지만 뭐 하고 계셨어요? 예, 지금 저기 바깥 약속이 있어서 지금 버스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선명해. 이건 인연이 다 한 거야. 멋지다. 야. 다음에 혹시 저희 정모하게 되면은 저희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첫 청취자 연결인데 정말 의미가 있네. 예. 컬투쇼 방청권 뭐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언제든지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시면 그냥 바로 보는 걸로. 그렇구나. 그때 오시면 제가 요거 되는구나. 녹음하고 끝나고 바로 문자 넣어드릴게요. 제 개인 번호 드릴 테니까 제 개인 번호한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 아니 근데 전화번호가 저희가 떴을 거 아니에요. 02 이렇게 해서 저인지 혹시 짐작하셨어요? 아니요, 짐작은 못했거든. 좀 전에 비슷한 번호로 무슨 광고 전화를 하는 여기서 뭐 대충 씻고 빠르게 해주시나 들어보다가 받았는데. 멋지다, 멋있어. 박상무님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주고 계시죠? 물론이죠. 트위터랑 페이스북에도 얘기 많이 올리고 역시 우리 그리고 지금 약속 어디세요, 그러면은? 예, 오늘 약속은 저기 부천 쪽에. 부천, 뭐, 여자 만나러 가나요? 아니 부천은 여자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나이트를 주러 나이트를 가죠. 가겠네. 상동 나이트를 주로. 예. 예, 저희도 또 밤을 또 펴야 되거든요. 진짜 봐봐! 상동의 그 나이트 아, 이름이 진짜 뭐죠? 상동의 나이트. 대박이다. 지금 홀로 대신 26세 젊은 남자가 부천 상동 나이트를 간다는 것은 상동 나이트. 밤을 찢어버리겠다는 뜻인데, 지금. 그럼요. 예, 보통은 가격을, 26세면 이태원 네. 쪽이나 이렇게 강남 쪽으로 뜨게 마련인데. 이분은 또 인생 부천 역정도 쪽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가신다면은- 부천으로 가서 확실하게 목표를 정했다는 거죠, 오늘. 저 예. 박성훈이 저 질문이 있는데 네네. 부천만의 그 장점이 있나요? 부천은 뭐 이제 영화제도 있고요. 이런 부천을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부천의 상동을 찾아가시는 장점이 뭐냐는 거죠. 샴푸. 예, 깨끗합니다. 천연수예요. 좋아요. 물이 좋아요. 물이 깨끗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의 에비앙하고 동급이죠. 오, 에비앙, 그래요. 맛은 별로 없잖아요, 에비앙에. 맛은 삼다수예요. 간절 광고 확실하게. 예. 분풀이 하듯이. 에비앙 삼다수. 확실하네. DMG. DMG 가격이 싸잖아요. 예. 전화 연결 진짜 처음 하시는 건데 되게 자연스러우시다. 워낙 좀 예. 또 좋아해서요. 예. 이러다 1시간 동안 전화 연결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참 매 회차 들을 때마다 되게 욕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요. 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사연을 좀 많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 말씀. 너무 듣다 너무 안쓰러워서 네. 정확히 보셨네. 진짜, 네네네. 지금 혹시라도 이 통화를 듣고 계시는 그 있거든요. 네, 꼭 보내세요. 당신을 시네타운 19 마포 지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산 지부장 아닙니다. 예. 부천도 맡아주세요. 부천도. 부천에 출장소 하나 만들고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이트 가서도 부킹하면 꼭 물어보세요. 19 들으시냐고. 꼭 물어볼게요. 두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결과 만드시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컬투쇼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꼭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무님. 네, 고맙습니다. 예. 참. 야, 첫 번째 전화 연결 그러니까. 치고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없어요. 대박이네요. 이거. 아니 정말. 그러니까 요게 졸라 매끄러운 게 하필이면 나이트를 가고 있어. 오늘 방송 영화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됐죠 뭐. 정말. 대박 진짜. 이걸로 됐지 뭐. 졸라 웃기다. 아니 마포에서 네. 코앞에 뭐 홍대, 이태원 다 놔두고 부천까지. 확실한 분이지. 대박이다. 정말. 진짜 쩐다 쩔어 진짜. 웃기다. 할 말을 잊었어. 메일 남은 거 이제 다 소개해 주는 다 건가요? 했어요. 그러면 예, 여기 파워 이장님이 또 보내주셨네요. 별 5개. 극장 박수 하니까 보냈습니다. 미스트, 영화 아시죠? 미스트. 네. 미스트에서 아줌마 캐릭터 죽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던 게 생각이 났네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왜 박수 쳤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스피드 예, 할 때.
야, 아주 아, 막 참 그 말하자면 밉상이었으니까. 파 회장님 아. 우리 다음 시간에 전화 연결 꼭 한번 해봅시다. 파 회장님 전화 연결 꼭 해야 돼 우리는 진짜. 파 회장님 저 듣고 계시면 혹시 전화로 02-2061 뭐 이렇게 뜨는 전화 있으면은 받아주세요. 네. 2113이 뜰 수도 있어요. 2113 될 수도 있고요. 네. 아, 파 회장님. 준비한 파 연예계 회장님. 소식 뭐 있으신지 김은정님. 아, 메일 소개부터 해야지. 메일 보내달라고. 메일 주소. 네, 정말 아까 그 박성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이 이번 회에는 유일한 청취자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요. 박성문님이 듣지 않을 그 파워 우리한테 빡쳐서. 이장님이 출장을 간다든가 이러면 아니면 그 부킹한 그 여자랑 너무 잘 돼서 못 들을 그러니까. 수도 있는 거죠. 자, 시네타운 19, 시네타운 숫자 19,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그 애용하시는 그 팟캐스트 방송에다가 리뷰를 댓글로 달아주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진짜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을게요. 진짜 저번에 한번 샴페인 터뜨렸다가 진짜 울 뻔했어. 잘난 척하면 빵빠레 죽습니다. 한 2번 썼다가 정말 아유 이건 아니구나. 더 이상 정말- 빵빠레는 없어. 네, 막 사연 막 10개씩 오고 이러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모를 준비하죠. 그래서 정모. 한번 아. 포트에서 한번 돈은 저희가 3분의 1씩 내가지고 엠빵하고 네. 엠빵하면 왠지 청취자분들도 내셔야 될 것 같잖아. 아니, 회 없이 우리가 3분의 1씩 PD 내고. 엠빵, PD PD 3명이서 엠빵하고 3분의 1씩 다 게스트 하고. 부르고 폭탄주는 제가 시원하게 비벼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재익 PD가 짜배기는 최고예요. 짜배기에서는 이재익 PD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름 또 레몬만 꼭 부르지 마세요. 네, 레몬만 갖다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하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지금 17분 50초 돌았어. 어떻게? 아이고 빨리 그저 영화 빨리 쑥 영화 소개하죠. 들어갑시다. 예. 오늘 영화 하이와이어입니다. 헤이와이어 스티븐 소더버그의 최신작인데요. 네,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주면 여러분들이 흔히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그 지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킬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킬러라기보다는 비공식 그 정부의 요원과 협력을 할 때도 있고 또 따로 행동을 할 때도 있는 청부를 받고 작전을 펼치는 그런 요원들 이야기인데 그 요원들 중에 여자 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요원이 어떤 음모에 휘말려 들면서 자기 직속 상관과 자기 조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고 살해 위협을 받게 되면서 그 음모를 밝히고 복수를 해나간다. 이런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죠.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스토리. 딴 스토리 없어요. 네, 이거 하나예요. 네. 영화 보고 어떠셨어요, 김은종 PD님은? 아니 근데 이 감독 자체가 소더버그 감독 자체가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 89년도에 섹스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이 대박이죠. 영화로 진짜. 그냥 황금 종려상을 그냥 받으면서 진짜 혜성같이 데뷔를 온갖 했는데 상을 다 타고 그냥 무조건 천재 감독이었죠. 다 탔죠. 정말 최고. 무슨 근데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좋죠.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말하자면 그런 감독인데 이 감독이 또 이 장르 영화에 대한 또 굉장히 심취가 굉장히 커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오션스 11 같은 아유. 정말 기가 막힌 그 장르 영화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때깔로 최고죠. 네, 때깔로 최고고 캐스팅이며 촬영이며 특히나 이제 본인이 촬영을 또 하는 걸 되게 즐겨해요. 네. 카메라 앞에 많이 앉아요. 주로 카메라를 많이 그 오퍼레이팅을 많이 해요. 카메라 조작을 즐기는 감독.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프로필을 보면은 카메라를 찍었다는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영화.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직접 예, 촬영 예, 감독까지 예, 겸했다는 예. 얘기가 나오죠.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DP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촬영 감독이라는 크레딧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카메라를 오퍼레이팅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지. 영화판에서 촬영 감독이라는 사람이 보통 오퍼레이팅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헐리우드 시스템에서는 촬영 감독은 말 그대로 감독이고 오퍼레이터는 다 따로 있습니다. 뭐 개퍼, 뭐 이거 뭐 다 담는 따로 있어. 사람들, 맞아, 다 따로 포커스 플러 다 따로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이 소더버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말하자면은 카메라를 잡는 걸 좋아할 정도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양반이 말하자면은 막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로 엄청나게 혜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무게를 잡고 작품을 뭐 몇 년 만에 3, 4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즐기면서 작품을 다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작하는 분이죠. 굉장히 다작합니다. 이번에도 뭐 필모그래프를 찾아보시면은 아니 지금 뭐 20년밖에 안 됐는데 막 30편 가까이 막 되고 막 이래요. 아침에 이승훈 PD랑 만나서 그런 사담으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너무 심하게 많이 한다. 심하게 많이 할 정도. 심하게 많이 하죠. 근데 심하게 많이 그게 하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처음에 데뷔를 혜성같이 해가지고 누구나 천재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선 뭐 1, 2년에 말하자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영화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쫄쫄이 망했어요. 그래서 98년에 조지 클루니가 주연한 Out of 표적이란 Sight. 영화, 표적이란 영화가 될 때까지 쟤는 데뷔작만 있었지 별 볼 일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다 표적으로 겨우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쓴맛을 잔뜩 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바짝 영화를 찍어요. 그때까지는 좀 느슨하게 찍다가 진짜 너무 많이 찍어요. 저 속으로 이재익 소설 쓰듯이 영화를 찍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타자. 근데 네. 방금 지적한 그 부분인데 그 표적 아웃 오브 사이트 그 영화를 이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의 재기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체기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장르 영화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보입니다. 이 작품도 말하자면 전형적인 그런 장르 영화예요. 장르 영화 전형적. 그러니까 찍은 방식이 되게 다르고 스토리 전개하는 방식이 되게 다른 것뿐이지 되게 전형적이야. 스토리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캐릭터도 그렇고. 애정이 막 느껴지죠. 근데 오션스 11 같은 경우에 막 호텔식 막 정찬이라면은 요 영화는 말하자면 자기가 가정식으로 소박하게 백반을 차린 거예요. 근데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보시면 아마 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기구이 백반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이제 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되게 재미없게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트래픽 같은 영화인데 어떤 그런 식의 거대하고 뼈 있는 서사를 기대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쉬운 장르 영화를 색깔만 다르게 찍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뒤에 나중에 할 얘기지만 이런 장르 영화의 어떤 가장 큰 미덕은 클라이막스거든요. 마지막에 한 방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90년대 그 조폭 영화들 나올 때 보면 영화 10편을 보면 10편이 전부 마지막에 떼싸움이 나와요. 헐리우드 영화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제작비 절반은 때려 붙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미션 임파서블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그런 영화들이 마지막 시퀀스 한 10개, 한 2-3개에다가 제작비 반을 다 때려 보여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해변가에서 이완 맥거리거랑 주먹질 좀 하다가 이완 맥거리거가 돌 사이에 발을 끼고 끝나요. 그래서 그거 때문이죠. 저는 그걸 의도한 거라고 보는 게 당연히 의도한 거죠. 너무 웃긴 게 보통 저희가 그 플롯을 짜가지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감독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완 맥그리거 도망을 쳤어요. 해변을 혼자 거닐고 있는데 진짜 풀샷에 저기서 누가 다다다다다 달려오면 그게 날라차기를 빡 해대요. 정말 이 장면 보면은 이건 뭐 무슨 저 옛날에 저 심영래 감독이 찍은 무슨 뭐 영구와 반달 가면도 아니고 정말 뜬금없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어떤 영화도 그런 식으로 악당을 그러니까 주인공을 등장시키지 않거든요. 막 말하자면 뒤를 경계하거나 이렇게 평화롭게 있는데 갑자기 퍽 해가지고 보면 이런데 이거는 저쪽에서 여주인공이 막 뛰어와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소더버거 감독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지만 본인이 그런 식으로 영화를 찍겠다라는 거를 그 한 컷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말하자면 난 요번에 소박하게 차리겠다. 화려한 여기 보면 액션씬에서 단 한 번도 뭐 슬로우나 패스트를 걸거나 이런 장면도 없고요. 그냥 생으로 다 찍었어요. 거의 그냥 말하자면 다큐 보듯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전설의 뭐 고수를 찾아서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뭐 가루지기는 그 전설의 고수긴 고수인데 다른 분야의 고수죠. 하여튼 뭐 그런 영화가 있는데 마치 무슨 페이크 다큐 영화를 보듯이 정말 진짜 그대로 소박하게 찍어요. 카메라 질감도 그렇고. 예,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말하자면 캐스팅에도 있죠. 이 여자가 뭐 무슨 격투기 선수였다면서요. MMA에서 날리던 선수예요. 12승 1무 1패를 기록한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어마어마하구나. 어쩐지 암바가 너무 많이 등장해. 암바 첫 장면부터 암바 등장하고 암바를 부러뜨려보자. 바로 깁스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암바랑 사실은 이렇게 왜 팔 잡고선 다리 밑으로 내려 찍는 그 로우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내리 찍는 킥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맞으면 원래 다리 부러집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게 옆으로 칠 경우에는 이렇게 도망갈 공간인데 밑으로 내려 찍으면서 옆으로 찍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뼈가 부러지게 돼 있는 그런 킥이에요. 되게 무시무시한 킥이에요. 화려한 그 기술들이 많이 선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스티븐 소더버그가 옹박을 찍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딱 그런... 소더버그 감독 영화 중에 김은종 PD 뭐 좋아하는 거 있었나요? 뭐 기본적으로 뭐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는 다 좋아하고 아까 뭐 지적하셨던 기본 다 맞아요. 예. 트래픽도 정말 예술이었어요. 거기도 정말 트래픽은 정말 잘 찍었죠 정말. 잘 찍고 너무 촘촘하고 그리고 그 흑인 세 개로 나뉘어서 톤을 왜 이게 줄거리가 세 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감을 다르게 쫙 하는데 저는 그거를 한국에서 안 보고 미국에서 보게 됐어요. 미국에 잠깐 뭐 여행 갔을 때 보게 됐는데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를 못 하니까. 근데도 쫙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쫙 와닿는 거. 노란 톤도 나왔다가 살짝 파란빛 톤도 나왔다가 톤을 약간 좀 달리. 거기도 그러니까 베네치오 델 토로가 등장할 때 그 느낌과 그래. 마이클 더글라스가 등장할 때 느낌 이런 느낌이 너무 다른 거 있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거하고 오션스 오션스 11은 대부분 좋아하니까 오션스 시리즈 이거는 전 그게 이제 소더버그 감독 영화. 사실 오션스 같은 경우는 그 액션 영화 또 그 이제 사기치는 영화의 일종의 장르를 개척한 셈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식의 장르. 이번에 우리 최동훈 감독의 또 도둑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마주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헌정하는 영화에 가깝죠. 이 캐스팅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영화도 굉장히 캐스팅 심하게 나오죠. 심하게.
예, 이거 제작비 이거는 말하자면 홍상수 영화처럼 돈 안 주고 부른 거거나 뭐 이런 주겠죠. 이거 돈 주고 다 부를 수가 없죠. 돈 그렇죠. 주고는 안 돼요. 돈 말이 주고 안 불렀으면 돼요. 이거 이 저 캐스팅 이 출연료만 해도 미션 임파서블 찍을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배우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당연히 이원 맥그레거를 좋아합니다. 아, 왜 당연한 거? 아, 헤어스타일이 비슷하구나. 네, 저는 이렇게 가끔 비열한 그 웃음이 저랑 닮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고 보면 진짜 생긴 게 좀 비슷하네. 비슷한 웃는 느낌이 거랑 있어요.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가끔 보다 보면 그러네. 동지감을 느끼면서 찾아보지 마세요. 찾아보면 안 됩니다. 절대 네이버에 이제 검색하지 마세요. 네. 너무 선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는 지금 마이클 더글라스가 아, 역시 마이클 더글라스가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뭐 사실 뭐 여기 뭐 별 역할도 아닌데 그냥 뻔한 역할 나오는 건데 그 뻔한 왜 저 고위직 이런 역할들 있잖아요. 뻔한 역할이죠, 사실. 뻔하게 그냥 코트 입고 나와가지고 뻔하게 그냥 하는 역할. 뒷모습 비춰주고 뭐 이런. 네, 뒷모습 비춰주고 손 비춰주고 막 이런 음. 역할인데도 마이클 더글라스는 워낙 좋아하니까 좋더라고요. 사실 이 청취자 아까도 우리 26살 된 청취자분들 연결했잖아요. 네. 근데 30대 후반 우리가 딱 걸리는데 우리 밑에 우리보다 더 어린 청취자들은 마이클 더글라스가 액션 배우로 활약하던 시대를 몰라요. 이 그쵸. 존재감을 모를 이 거예요.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배우가 사실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액션 배우로 엄청 떴던 배우예요. 스릴러 특히 스릴러 액션 그쵸, 그쵸. 영화에 엄청 많이 나왔죠. 원초적 본능, 우리가 많이 얘기해 원초적 본능. 아유, 그리고 그 영화 뭐였죠? 한국인 비하했다고 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제가 폴링, 됐던 폴링. 영화. 폴링이라는 영화. 그 그 한국인 비하. 우리나라 제목은 달라요. 우리나라 제목은 우리나라 제목 다른데. 폴링 아니에요. 예. 네, 다른 그런가? 제목인데. 하여튼 폴링에서 폴링이라는 나와서 영화. 한국 슈퍼에 들어가 갑자기 차에서 야구 배트 뜨고 다 때려 부수는 난리를 치죠. 그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나요? 개봉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비하로 말이 많았습니다. 많이 많았죠. 아, 그래요? 예. 아, 폴링 개봉을 다운 뭐 했구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영화 폴링 다운으로 다운이다, 나왔던 것 폴링 같아요. 네, 다운. 하여튼 맞아. 음. 맞아. 저는 마이클 패스벤더가 좋더라고요. 마이클 살벌한 패스벤더. 어떤 느낌? 그러니까 냉정, 여러 가지로 냉혈한 예, 같은? 느낌이 좋고 그 지난번에 저가 프로메테우스 할 때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소개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듣게 돼서 소개를 못한 멘트가 있는데 이 멘트가 전 되게 좋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프로메테우스란 영화를 놓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대본이나 리들리의 수준을 완전히 이해할 정도가 아니면 그냥 머리를 비우고 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영화는 아주 다르다는 얘기다. 뭔 소리냐면 니들이 이런 철학적 담론을 이해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상업 영화로 봐라 이거야. 괜히 어줍지 않게 끼어들려고 그러지 말고. 되게 잘난 척이고 재수없긴 한데 정확한 지적이네요. 프로메테우스를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예. 그리고 이런 연기 그때 연기도 그렇고 지금 연기도 그렇고 색깔이 확실하고 뭔가 이 양반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이런 느낌이 라이징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더글라스는 이제 완숙하고 이완 맥그리거도 사실 어느 완숙기에 아니 뭐. 맨 처음에 트레인스포팅 이후 한두 개 찍었을 때 이완 맥그리거 같은 느낌으로 되게 라이징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실제 나이는 꽤 많잖아요. 나이 마이클 많아요. 패스. 나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예. 늦게 라이징하는 거죠. 다작하셔야겠네 이분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영화업계에 있으니까 아실 텐데, 그러니까 어떤 감독들은 유난히 화려한 캐스팅이 가능한 감독도 있어. 어떤 감독들은 별로 화려한 캐스팅을 일부러 안 하는 감독도 있고, 맞아요. 가능한데 뭐 못하는 감독도 있고 여러 가지 감독도 못하는 있는데 분들도 많고. 유난히 화려한 캐스팅이 가능한 감독들은 뭘까요? 두 가지인데 그 지원을 해주는 경우랑 자기 인맥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그 이병헌 우리가 무시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병헌 씨가 캐스팅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네, 굉장히 말하자면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돈이 있다고 캐스팅되는 배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김지훈 감독 같은 경우에 이병헌 씨를 친분이라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친분 같은 걸로 쉽게 쓸 수 있는 감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 그런 경우를 같은 경우는 화려하게 할 수. 예를 들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보면 무려 주연 배우 3명이 따라락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김지훈 감독 같은 경우 그 영화 배우들하고 실제로 친분을 잘 쌓는 감독이에요. 그 몇몇 잘 나가는 배우들, 많은 배우들 말고. 그러니까 잘 턴다는 얘기네 한마디로. 그렇죠. 예, 술자리도 많이 갖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터는 감독. 저는 좀 이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면 내 급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감독 영화라면 출연하고 싶다라고 배우들이 서로 선호하는 감독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사실은. 있죠, 분명히. 저는 소더버거 감독은 그런 쪽이 아닐까. 네, 맞아요. 소더버거 감독이 잘 털 것 같지 않아. 생긴 걸로 볼 때 잘 털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감독이 몇 명 없어요, 사실은. 대표적인 게 이제 말하자면 뭐가 홍상수. 홍상수 영화에 출연하면 뭔가 좀 말하자면 작품성 있는 고상한 깐내 느낌. 한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근데 실상 홍상수는 자기 쓰는 배우들만 쓰기 때문에 홍상수가 쓰는 배우들 스펙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홍상수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한 명씩 늘려가는 케이스죠. 말하자면 지난 영화에 이자벨 윗베르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인데 홍상수 감독 영화는 조금 다르게 취급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이 감독 같은 경우 뭐 이 사람이면 어때? 그래 하여튼 뭐 이 사람이 홍상수 이 사람 이 양반 이 양반이 정말 몹쓸 사람이네. 이 인간이 갑자기 몹쓸 사람인데. 이 인간이 영화 전체의 그림을 그려놓고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시나리오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미완인 상태로 그냥 뭐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영화를 스타트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의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상업 영화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찍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양반은 특히나 또 이 술자리에서 예술이랍니다. 이 술을 먹이고 술을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대요. 그 술도 엄청나게 마시고 술자리에서 또 이것도 잘 털고. 지금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그 캐럴을 포함해서 이제 그 제작자 쪽에서 뭐 말하자면 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최소 3억 이상을 쉽게 쓸 수 있는 감독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감독도 3억 이상을 쓰다뇨? 무슨 소리? 영화 연출료로 3억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3억의 연출료를 받을 수 있는 감독.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쉽게 지를 수 있는 감독이 그 써니 찍었던 강영철 감독이 지금 사실은 제 탓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김용화 감독 그 다음에 몇몇 없어요. 진짜로. 강영철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에피소드를 좀 아는데 그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CJ에서 3편인가 이제 전속 계약을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CJ 이거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액수 같은 건 틀릴 수 있는데 이거 팩트는 거의 정확한 거예요. 업계 사람한테 들은 얘기라. 8억을 이제 베팅을 했대요. 저는 8억 이하로 그러니까 액수가 좀 틀릴 수는 있는데 8억 드리겠습니다. 3편 전속하시죠 그랬더니 강영철 감독이 그 자리에서 15억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대요. 말하자면 처음부터 15억보다 높은 액수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한 18억 생각을 했는데 부르긴 처음부터 이게 8억 부르고 올려줘야지 그랬는데 생각보다 낮은 액수가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오케이를 한 거죠. 근데 크리에이터라는 인간들의 그 속성이 좋은 크리에이터가 1년 돼도 좋은 크리에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감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감독들은 지금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감독들 제작사에서 감 좋아 물 올랐어라고 인정하는 그런 게 있지만 근데 물론 이제 그럼 홍상수, 강영철 또 누가 있을까요? 홍상수는 아닌데요. 홍상수는 아니에요. 아니 아저씨 당신이 제작자야. 홍상수한테 한 5억 주고 영화 찍을 수 영화 제작비가 5억인데 그 영화 사람은. 총 제작비가 5억. 그러니까 난 어떻게 그래서 5억을 아까 정상수한테. 3억 얘기하실 때 영화 5천이겠지. 제작비 3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감독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길래 연출료. 영화 감독 그러니까 제작비로 3억 이상을 제작비로 연출료 3억 이하로 찍을 수 있는 감독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갖고 제가 다시 물어봤잖아요. 아니 베스트 극장도 3억을 들어요 요즘에. 하여튼 많지 않습니다. 아까 김용화 감독 얘기했었고 몇 안 돼요? 몇 안 돼요. 강영철, 김용화, 김한민 감독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확실하게 안타를 친다는 그 타율 같은 게 증명이 된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정도. 뭐 사실 극락도는 재밌었지만 키트 치지 못했고 핸드폰은 망작이고. 망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두 감독 정도가 제일 짱짱하고 물이 지금 다음 작품까지도 확실하게 물이 안 갈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이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들으는 분들이 논외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딸딸이를 쳐요.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은 영화를 확 찍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번갈아 가듯이 하나 센 거 돈 버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은 그냥 마음대로 찍는 거예요. 자기 필대로. 아까 김은정 감독의 지지난 회에서 가장 최고 영화로 꼽았던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 영화 찍은 거예요.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고 남의 돈으로 자기 영화 찍은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근데 JSA가 빵 터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찬욱 감독이 그런 얘기를 제일 속상해요. 그 인터뷰 보셨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그 인터뷰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전혀 그게 아니다. 어떻게 내가 남의 돈을 가지고 영화를 찍으면서 흥행을 생각하지 않고 찍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그 영화를 높게 평가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전 동의를 하지만 이재 PD 같은 저런 의견도 전 맞다고 봐요. 제가 그 영화를 아무리 좋아해도 저렇게 보는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멘트가 서비스예요. 아니 거기서 남의 돈으로 막 찍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영화는 막 찍었지만 발언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걸 포장을 잘하면 이상한 행동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그거예요. 자기 멋대로 영화를 찍었지만 제가 흥행을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거기서 흥행을 생각하지 않고 막 찍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얘기 넘어가서 영화 얘기 너무 안 했어 우리. 영화 얘기 좀 하시죠. 7분. 일단 헤이와이어 헤이와이어란 말의 의미에 영화 내용이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거죠. 헤이와이어의 의미를 누가 우리 저 영화 담당하고 계신 김은정 PD가 설명해 주시죠. 헤이와이어가 이런 뜻이래요.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기구나 장치
이런 뜻이랍니다. 헤이 건초죠. 네. 와이어 철사, 헤이 와이어 건초를 묶는 철사 아.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원래 이 제목을 영화 제목을 낙아웃이라고 할까요? 녹아웃이라고 할까요? 낙아웃이라고 하죠. 낙아웃. 낙아웃. 아, 왠지 영국식으로. 그러니까 노크아웃. 노크아웃. 근데 나가 그런 제목으로 정했었대요. 사실은 영화 내용에는 더 걸맞죠. 여주인공이 한 명 한 명씩 낙아웃 시켜 그렇지, 나가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그린 영화도 넉아웃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직접 얘기한 것보다 은유가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헤이와이어. 그래서 그렇구나. 여주인공의 스테이터스가 사실은 헤이와이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우리들이 뜻했던 대로 원래 조직에서 뜻했던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상징으로 헤이와이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영화 정하고 나서 이제 영화 보기 전에 사실은 소더버거 감독 이름만 보고 액션 영화다 그래서 아 이건 무조건 먹어주겠구나 하기 해서 영화를 정했는데 영화 저 보기 전날에 평 보고 후회했어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베스트 5 빼고 7편, 9편, 10편을 연달아 평이 낮은 영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후궁, 케빈 인더 우주, 헤이와이어. 문제작들만 해. 문제작들만. 인터넷 평 졸라나자. 스파이더맨 했어야 됐어. 어메이징 하고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바로 갔어야 됐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새끼들이 지네 베스트 5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아, 근데 사실 저는 후궁은 좀 같았지만 케빈 인더 우주도 그렇고 헤이와이어도 그렇고 이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평이 낮을까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헤이와이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궁이나 아니, 케빈 그러니까 인더 우주에 비해서 저도 좋았는데 평이 대중적인 평이 되게 낮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단 저 글들 보면 평이 개판이에요. 개판일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은 이 네. 액션씬을 지금 그 격투기 선수를 캐스팅 해가지고 네. 직접 되게 다큐처럼 찍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막 그 패스트에 막 슬로우에 막 편안한 것들을 보다가 보면은 맛이 없거든요. 이게 음식이 정말 집에서 한 밥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기대치가 못 미친다. 그리고 오션스 11 같은 것만 봐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봤는데 오션스 11하고는 택도 없으니까 말하자면 영화의 스케일이나 구성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아까 그 왜 다다다다 달려오는 장면도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보거든요. 아, 당연히 일부러 그런 거죠. 그것도 그 장면 그 정확히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면으로 잘 보여주려고 얼마나 먼 거리인지 보여주려고 치우쳐서 졸라 뛰어와요. 그게 진짜 진짜 벙쪄. 벙쪄요. 근데 오션스 11에서 저 플롯 하나하나 세밀하게 얼마나 짭니까? 대박이죠. 그걸 기대했다가는 정말 이게 뭐야? 이게 음식으로 치자면 말도 안 되는 음식인 거죠. 사실 그 뛰는 씬으로 치면 그 앞장면에서 그 거리에서 첫 번째 그 인질 구출하는 작전에서 졸라 뛰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거의 10분의 1만 뛰는 거 보여도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뛰어요. 졸라 뛰어. 왜 이렇게 뛰어? 마치 편집 안 한 나이키 에어 광고 같아요. 맞아. 왜 이렇게 뛰지 진짜? 근데 아까 저도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이 별점이 나쁘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신경을 안 쓰고 찍은 것 같기도 해요. 별점을 잘 받고 상업적으로 어떤 성공을 해서 찍고 싶었다면 절대 이렇게 안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되는 감독이고. 충분히 되고 이 영화를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영화 우리가 눈으로 벗던 이 영화를 그냥 소스로 놓고 여기다가 스턴트 좀 들어가고 CG 들어가고 편집 좀 하고 페이스 슬로우 넣고 해가지고 다시 영화만 만들면 훨씬 재밌어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그 시각적 쾌감을 한 30에서 35%는 더 증폭시킬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후반 작업으로만 해도. 그 후반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로가 있어. 양념을 안 넣은 거예요. 그냥 살짝 피만 빼고 비린내만 뺀 다음에 자 드세요 하고 준 거예요. 오늘의 요리는 이런 식입니다 라고 준 거예요. 저는 사실 이재익 PD님이 별로였다는 평가를 듣기 전까지는 이걸 확신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블로그들을 찾아보면 스토리가 헐겁다, 스토리가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스토리가 헐겁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들거든요. 왜들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좀 혼자서 고민을 해봤더니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배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채닝 테이텀이라든지 마이클 패스벤더라든지 뭐 이완 맥그리거 이런 분들은 확실한 팬들이 있는 배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려고 그런 사람은 이완 맥그리거를 보고 싶어서 보거나 마이클 패스벤더를 보고 싶어서 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보면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보같이 나오지 병신같이 나오지가 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상하다로 얘기가 흘러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욕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재 PD님이 별로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이 헤이와이어에서의 그 내러티브 그 이야기 스토리만 가지고 봐도 되게 새롭다. 기발하다.
그렇진 이렇게 않죠. 손뼉칠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그냥 없죠,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스토리긴 하지만 새로울 게 없어. 뭐 어떤 아니, 점이 근데 새로운 헐겁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헐겁지는 않죠. 스토리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새롭거나 무릎을 칠 만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저는 저 헐겁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완 맥그리거를 찾아가는 장면도 충분히 설명을 하려면 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헐겁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신선한 재료만 준 것 같아요. 회네 회. 근데 스키다시 그게 같은 거 아닐까? 좀 빼고 뭐 그게 아닐까? 진짜 한번 회 한번 드셔보시라는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뺐을 수도 말하자면 있죠. 요리 안 한 거 한번 드셔보세요. 뭐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 잣잣으로 갑자기 넘어가죠. 잣잣 얘기나 좀 하면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예. 그 잣잣이 뭐 마땅히 있진 않은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생각이 있으니까 케네스 그러니까 이완 맥그리거랑 그 여주인공 말로리 지나 카라노는 잤을까요? 100% 잤다고 생각해요. 저는. 100% 잤어요. 왜냐하면 이완 맥그리거가 그 말로리의 집 열쇠를 갖고 있어요. 공동 키라고 하면서 고자라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여자 아파트 고자가 안 되는 표현인가? 하여튼 그 인포 아니 뭐라고 하죠? 인포 말고 아니 내시 후궁이요. 내시 발기부전 정도로 합시다. 발기부전 환자라면 못 잤을 수는 있지만 이 성적으로 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자 아파트 열쇠까지 받아서 들락날락하던 사이인데 안 자긴 참 어렵지 않을까요? 네. 김은정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100%죠. 뭐 이완 맥그리도 그렇고 채닝 테이텀도 그렇고. 채원 테이텀 허리띠 푸는 장면이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 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근거가 희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왜 잤다는 근거로 가장 삼을 만한 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이완 맥그리거가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 얘기도 안 했나요? 근데 그 얘기가 굳이 들어간 것이 일부러 1년 동안 안 사귄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사귀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채닝 테이텀과 관련해서 회상 컷이 잠깐 나옵니다. 그 여주인공의 채닝 테이텀 이렇게 죽기 전에 채닝 테이텀을 생각하는 컷이 나와요. 근데 저 이완 맥그리거에 대해서는 그런 회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상적이지 않은 여자가 아닌데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인데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컷을 굳이 넣었다는 얘기는 채닝 테이텀은 사실 한 번 잤을 뿐이잖아요. 근데 얘는 안 잤다는 얘기죠. 한 번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아니 그때 한 번일 수밖에 없어요. 채닝 테이텀은. 그날 처음 잤는데 그날 이후로 바로 헤어져서 아니 그날 3번 4번 낼 수도 제가 있어요. 제 말은 그게 한 번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아니 얘기죠. 하룻밤이라고 합시다. 하룻밤에 그래. 뭐 5회일 수도 한 있고 8회일 수도 번은 있으니까 자신할 수 8회 없어요. 어렵겠네요. 아니, 근데 5회에서 6회 채닝 테이텀의 나이가 몇 살이죠? 나이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야 응반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룻밤으로 결정하고 하룻밤. 저는 이완 맥그리거랑 안 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잤네요. 잤어요. 잤어요. 갑자기 바꾸시네. 죄송합니다. 그럼 헐. 마이클 패스밴더랑은 잤을까요? 저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까요? 어. 네. 김은정 PD님은? 저도요. 왜 잤다는 그 또 근거가 있나요? 아니 근거는 없어요. 근데 어. 굳이 초면인데 옷을 벗고 수건만 감고 나와서 상체를 드러내는 게 그 후에 있었던 무언가를 암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냥 등 돌리고 잤을 것 같아요. 등 돌리고 그냥 잤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날 밤을 보낸 게 아니고 그날 바로 나간 거 아니에요? 참 아예 잘 기회가 없었구나. 호텔 어. 방이 있긴 했지만 샤워만 하고. 샤워만 하고 잤을 바로 것 같지 나갔는데 않아요? 왜냐하면 잘 정도로 무방비한 상태였다면 거기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겠죠. 아니죠. 왜냐면 그 사건 때문에 장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을 죽인 걸 본 게 아니고 브로치를 가서 쥐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죽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안 잤을 것 같아요. 왠지 둘은. 그러네요. 이 영화가 밋밋하니까 잣잣도 밋밋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잣잣이 힘든 영화들이 있어요. 입체적이진 않아. 아바타에 잣잣하기 힘들어요. 아니 아바타야말로 잣잣 그게 누구 사실은 그것도 사실 은유적인 상징 아니 아바타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 꼬린가를 갖다가 그 무슨 새인지 뭔지한테 꽂잖아. 그것도 사실은 섹스할 때 인서트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게 삽입하고 뭐가 달라. 그렇잖아요. 아닌가? 그 말 들으니까 그 외계인이 되긴 싫으네요. 그러고 보니 이재 PD님 요새 독특한 습관이 생기셨다고 영화 볼 때. 뭘요? 무슨 영화를 봐도 잣잣을 찾는 습관이 생겼다는 얘기. 이게 묘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전의 걸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의 영화들을 다시 생각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잣잣이 정말 궁금한 영화를 한 3개쯤 각자 하나씩 뽑아가지고 좋다.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좋다.
그게 괜찮겠네. 그게 괜찮겠네. 근데 난 이 여자 보면서 지나카라노 보면서 깜짝 놀란 건 이거였어요. 보통 운동선수들은 가슴이 작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이 영화에는. 어휴, 책상을 이재피님 책상 부서지겠어요. 근데 보통 진짜 이 운동 선수라고 했지만 특히 이런 식의 격투 운동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크면 진짜 절대로 불리해요. 불리한 데다가 그러니까 지방을 빼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슴이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나도 훌륭한 가슴을 가졌어요. 정말 지나 카라노라는 이 배우 다시 봤습니다. 언더 몇? 예? 언더 몇? 언더 몇이라는 게 뭐예요? 컵. 컵? 아, 풀 C컵에서 풀 C 정도 돼요. 풀 C. 풀 C. D까지 넘어가지도 않고 또 뭐야? 컵인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리하거나 이렇게 좀 부풀면 D를 착용하고 보통 때는 C컵을 착용하는 정도. 아무리 이재피님이 그렇게 그래도 코헤시브 겔만큼 이펙트지가 않아요. 그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걸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걸들 뭐야? 아니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리를 하거나 그 네. 주기에 따라서 가슴이 부풀 때가 있어요. 아, 그럴 때 이제 그런가요? 풀인 분들은 그 위에 브레이저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많이 부풀면. 예. 아 그렇구나. 예,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만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김은종 PD님은 뭐 별 그거에 대한 감상 없었나요? 저는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이 여자는 가슴이 왜 이렇게 커? 생각해보니까 격투기 선수였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뛰는 장면을 많이 넣었을까요? 이 아저씨 몹쓸 사람이네. 그리고 스티븐 아저씨. 격투 장면에서 가슴을 때리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가슴을 공략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네요. 갑자기 다시 코헤시브 아, 겔 이제 생각이 알겠다. 드는데 아, 왜 뛰었는지 알겠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오래 뛴다고. 이제 아니 컬투쇼였던 레전드 사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남학생들이 이제 그 남학교랑 여학교랑 붙어 있는 학교인데 복도에 쫙 늘어서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봤더니 그 여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줄넘기를 이거까지 그냥 웃고 끝날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새끼들은 빨리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다 들어가라 그랬대요.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복도를 막 뛰어가면서 팔 벌려 뛰기 한다. 사연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다 카라노 이분 왜 이렇게 뛰는 장면이 길게 불필요하게 오래 나왔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럴듯하네요. 그럴듯해. 네. 하여튼 이분 체형은 복 받은 거죠. 근데 하체가 좀 쉐시긴 했어요. 그거는 운동을 많이 해서 어쩔 수 그렇게 없죠. 된 거죠. 이게 근육이 허벅지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장난 아니더라. 정말 진짜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옛날에 캐서린 제타 존스랑 좀 비슷한 약간 느낌이 닮았어요. 있더라고요. 네. 캐서린 제타 존스 좋아하나? 스티븐 소더버그가? 마이클 더글라스. 마이클 더글라스가 캐스팅을 하자고 술 먹으면서 우리 버그야 우리 집사람이랑 게 닮았는데 어때 한번 캐스팅해보자 이거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버그랑 글라스랑. 버그랑 글라스랑. 술 한잔 그분들도 술 한잔 하시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겠죠. 뭐 이렇게. 아무래도 브런치만 드시면서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영화에도 보면 술 마신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번 나오죠. 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여서 술 여러 번 드셨어요. 버그야. 저는 보면서 당연하게도 본 시리즈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평들은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근데 본 자체는 네. 가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은 그 카메라 필름 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보이게 특효와 스턴트와 모든 거 다 입힌 상태잖아요. 근데 이 영화 그냥 찍고 그냥 망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아까 그 얘기를 아까 한 얘기지만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이 영화 다시 찍을 필요가 없어. 찍은 필름을 가지고 후반 작업을 다시 하면 본보다 더 화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격투기 기술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느낌들. 우리가 뭐 딴 얘기지만 작년에 그 아저씨란 영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아저씨란 영화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쓰인 무술이 그 전에 우리나라 영화 쓰는 무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의 독특한 무술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본 시리즈랑 굉장히 비슷하죠. 왜 우리가 이 영화 우리가 아니라 그 네티즌들 또 관객들이 이 영화에 대해 스토리가 허술하다고 느끼냐면 다른 미션 임파서블이나 본 시리즈를 봐도 스토리는 비슷해요. 다만 그 스토리 헐리우드의 전형적일 수밖에 없는 그 스토리에서 생기는 그 공허함을 특효와 스턴트가 메워준다는 거죠. 그런 영화들은. 근데 여기서 메워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백한 액션에 전형적인 플롯이 결합되니까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허전함을 특수효과와 카메라 워킹과 CG가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은용 PD님 단적으로 본 시리즈는요.
핸드헬드로 거의 100% 찍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단 하나도 카메라를 그 삼각대에 고정시켜 놓고 찍는 게 없어요. 네. 근데 반면에 헤이와이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도 들고 찍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본 시리즈의 특유의 그 카메라를 들고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뛰어서 카메라 감독이 뛰어서 쫓아가는 장면이 없죠. 예. 말하자면 카메라를 정말 흔들어대는 그 장면이 단 한 컷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일부러 찍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 해안가 장면, 그 해변 장면도 얼마든지 그 긴밀하게 찍을 수 있어요. 말놀이 시선으로 카메라가 따라가면 훨씬 더 긴박하겠죠. 그 말하자면 그 말놀이 시선으로 해서 그 바위 위에서 살짝 보다가 말다가 이렇게 깔아채는 장면 그런 것도 하나 넣을 수도 있고요. 말놀이 시선으로 막 따라가는 거, 말놀이 시선샷으로 해서 뒤에 등 뒤에다가 말하자면 스테디캠 들고서 막 따라가는 장면, OS로 걸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풀샷에다가 다다다다다 저쪽에서 뛰어오는데 그 장면 정말 너무 인상적이에요. 너무 인상적이죠, 진짜. 진짜 뇌리에 그냥 박혀 정말 그 장면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사실 본 시리즈 말고 하나 더 생각난 영화가 있어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아, 팅커 테일러 생각나요. 솔저 스파이 그 영화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 본 시리즈를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식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전혀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 버그 형이 본 시리즈 보고 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J.J. 에이브람스가 본 시리즈가 앞으로 액션 영화의 새로운 규준이 될 것이다, 규범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후로 본 시리즈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 식의 액션이. 왜 그러냐면 그 폴 그린그라스 감독님 외에는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양반이 없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보시고 우리 버그 형이 그리고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봤는데 요 두 영화가 말하자면 마음에 와닿던 거죠. 이건 완전 가설, 완전 소설이긴 한데 그래서 두 영화를 합친 영화를 내가 한번 해보자. 요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어느 정도 가설은 말은 맞아요. 그 말이 그 진짜든 아니든 떠나서 그 두 가지 영화가 합체된 듯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옹박 생각도 많이 했어, 옹박. 옹박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옹박. 옹박은 진짜 옹박은 영화 진짜 스토리 말도 안 되게 허술하거든요. 근데 그 토니자의 무술이 인간의 굴레를 벗어난 무술이라서 얘기가 안 돼요. 옹박과 비교를 하려면 그 동춘 서커스단 같은 중국 기회단 뭐 동춘 서커스단 이쪽 느낌이고 거기랑 비교를 해도 뭐 같은 영화로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기계수요, 기계. 진짜로 무슨 이렇게 왜 유리창 두 개 사이에 탁 통과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시덤불 같은 그 철조망 사이를 그 통과하는 장면은 근데 연출이 너무 순수한 게 통과하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보여줘요. 지금 통과하는 거를. 그리고 위에서 또 한 번 보여주고 자기 생각해도 멋있는 거야. 통과하는 게. 아래에서 보여주고 뒤에서 보여주고 위에서 보여주고. 용형호제식 연출이죠. 용형호제식 연출. 그러니까 딱 찍어서 장면이 멋있으면 오 괜찮은데 이거 한 두세 번 더 보여주자. 용영호제는 그거를 슬로거라고 보여주고 똑같은 빨리 장면을 보여주고. 이거 대박이다. 이거 몇 번을 보여줘요. 근데 멋있기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진짜 맞아요. 옹박 보고 지릴 뻔했어요. 진짜 최고였습니다. 인상적인 대사 뭐 있었나요? 그때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죠. 후광 효과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후광 효과 얘기. 그거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종 PD님은 전 인상적인 대사 없어요. 전 장면이에요. 다다다다다 이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죠. 이 영화의 압권이에요. 압권. 저는 이 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딸한테 뒤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워치 어 식스라고 말합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뒤를 조심하는데 워치 어 식스 이게 뭐냐면 군대 용어잖아요. 6시 방향. 6시 방향이죠. 12시. 12시는 앞에 3시 이건 스타크래프트 하는 분들은 알 텐데. 내가 카투사를 나오고 이게 별로 안 신기했구나. 그렇죠. 이게 정확히 군대 많이 용어예요. 쓰는 말이에요. 분명히 아버지 대사는 뒤를 조심해라로 나오고 느낌상도 분명히 뒤를 조심해라라는 대사가 나올 상황인데 맞죠. 귀에는 제가 사운드 전문가 워치 6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과연 6가 뭘 의미하는 걸까? 역시 한국군 나와서 안 되네요. 이분 명문 외고 중국어과에 중국어 달인이네. 그러고 보니 중달. 근데 중달 김웅정. 근데 지난주에 메이크아웃 이런 거는 영문과 나온 이재 PD님도 모르셨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중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김웅정 PD가. 빙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 전문 용어는 모르는 거지. 워치 미군 부대에서 수술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구나. 12 디렉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부분이 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버지는 사실 그 사막에서 전쟁한 거에 전쟁 영웅이잖아요. 무슨 데저트 뭐였죠 책 이름이? 데저트 어설트. 데저트 어설트. 그런 식으로 사막의 그 전쟁 영웅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말하자면 군인이고 딸은 머린잖아요. 해병대잖아요.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워치와 식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아까 그 아침에 이재 PD님한테 여쭤보고 사실 의문이 해결됐는데 의문이 안 해결된 걸로 가정하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봐. 그
거기 보면 마이클 더글라스를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장면도 인상적이네요. 저기서 너무 멀리서 오토바이가. 여기서 언제 오시면 도라이 시리즈도 아니고. 그 장면 다음에 도라이. 전영록 선생님의 도라이 원투. 아이돌 전형록 그. 그러고 티 보면 전용록 선생님의. 그러고 보면 그 장면 다음에 그 대사가 끝나고 가는 장면도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바이크를 그렇게까지는 잘은 모르는데 그래도 조금 알거든요. 바이크를 출발한 다음에 바로 옆으로 돌려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려 나가요. 보통 이렇게 발로 깽깽이를 짚든지 해야 360도 되는데 싹 그것도 나가죠. 굉장한 속도로. 굉장한 속도로. 이 여자가 웰 트레인드 됐다를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면 일부러 굳이 맞아. 멀리서 들이대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맞아.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사실은 그런 디테일들을 이해하면 좀 더 재밌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나오는 대사가 나를 왜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냐. 그때 후광 효과다. 전 소유자 때문에 너를 이렇게 갖고 싶은 거다 했는데 그 대사 저는 보고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왜 경매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아니 경매랑 상관없이 이 내러티브에서 왜 그 대사가 기능을 그러니까 하는지. 전 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재익 PD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이재익 PD님이 정확히 대답을 해주셨죠. 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흉악과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식기류가 있다고 도자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도자기가 한때 중국 청나라 시대에 어떤 왕이 소유했던 아꼈던 도자기다. 이러면 더 비싸지는 거예요. 휴광효과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그 마이클 더글라스가 그 여자를 말로리를 가르쳐서 왜 굳이 나야 하냐. 그러니까 휴가 효과라는 게 있다. 경매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케네스라고 나오잖아요. 이완 맥그리거가 그 말로리를 말하자면 소유까지는 아니지만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조직에서 케네스가 너를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난 너를 꼭 한번 소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로 미루어 볼 때 케네스라는 사람은 이쪽 그 요원계 무슨 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파이계 요원계에서는 이 업계에서는 굉장한 프로페셔널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케네스가 너를 데리고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고 대박이었던 걸 보면 나는 그래서 너를 더 소유하고 싶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경매 쪽 미술품 경매 쪽에 잠깐 있었잖아요. 있었다고 하긴 좀 뭐하고 그쪽에 투자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일이지만 그림이나 글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감상했습니다. 그러고 내 도장을 찍어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잠깐. 그렇지. 별로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그렇지. 세종대왕이 완상이라고 해서 이 그림 봤습니다고 도장을 찍으면 그게 이제 세종대왕 다음에 본 사람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개가 쌓이면 값어치가 올라가요. 그렇지. 그거를 말하자면 예를 들면 추사 김정희가 완상해. 왜냐면 글씨인데 추사 김정희가 완상을 했다고 도장을 찍을 정도면 이거는 좋은 글씨인 거죠. 그렇지. 유명하지 않아도. 인정.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장면이 이게 있어요. 그 처음에 장이라고 그 기자를 구할 때 흑백으로 처리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흑백으로 그러니까 이 주인공 말로리가 있는 장면은 흑백으로 처리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쪽 깡패가 있는 장면이 흑백으로 처리가 되다가 갑자기 나중에 이제 영화 끝 후반부 가서 해설을 해줄 때 갑자기 흑백에서 칼라로 전환되는 부분이 딱 있어요. 똑같은 장면인데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가지고 이재익 PD님께 여쭤봤는데 이것도 이재익 PD님 명쾌하게 이건 것 같아. 처음엔 틀렸구나. 처음에 딴 얘기를 하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바로 명쾌하게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말로리가 중반 정도, 영화 중간까지의 내러티브는 말로리가 우연히 그 뉴욕 북부에 있는 허름한 그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 아이 19살짜리 애 차를 얻어 타게 되면서 그 애한테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돼요. 아시죠? 그러면서 그 설명해주는 장면은 칼라예요. 그런데 흑백으로 찍은 부분은 이 말로리가 속았던 부분, 트루스라는 거죠. 말로리 시각으로 보질 않았잖아요. 장이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리가 몰랐던 부분 흑백으로 처리해 준 거예요. 트루스. 실제로 그랬던 것. 말로리가 믿었던 작전이 아니라 말로리가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리가 알게 되면서 칼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런 부분인 뜨 거. 발음이 정확하신데요? 영문과니까. 영문과의 카투사. 정확하신 그런 거죠. 저처럼 트루스 이러지 않아요. 우리 트루스는. 근데 영문과의 카투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외고를 나오지는 않으셨잖아요. 외고 안 나왔어요. 그지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외고까지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런 흑백 전환된 장면이 그런 연출이 하나하나가 되게 빛나.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불친절한 척하면서 츤데레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츤데레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뭐죠? 츤데레데레가 줄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새침부끄란 용어예요. 겉으로는 되게 난 별 볼 일 없어 하면서 뒤에서 부끄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약간 츤데레 영화인데 겉으로는 되게 불친절한 영화인 척하지만 되게 친절해요. 예를 들면 굳이 이름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이름이 많으니까 처음에 왜 남자애 있잖아요. 남자애가 등장한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혹시 이해를 못할까봐 하나하나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다 잘 외웠지? 이것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헷갈리지 않니? 남자가 심지어 많이 얘기를 해요. 등장하는데? 남자 얘기를 해. 그거는 정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침북구라고 이렇게 츤데레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되게 드물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예고편의 영화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 예고를 보잖아요. 그럼 영화 마지막에 왜 여자의 말로리가 딱 내려오면서 마이클 더글라스가 아니고 뭐니? 반데라스. 안토니오 반데라스.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쉣. 맙소사 이렇게 하는데 아, 그 장면이 예고편에 삽입돼 있어요. 참 정말 독특하죠. 의도적이네요. 정말. 독특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소가죠. 오션스 11을 기대하신 분들은 급실망. 그겁니다. 제 극선. 저는 미덕과 악덕, 그러니까 미덕이 그거고 뭐 악덕이 그거면 미덕은 아니 이게 악덕이고 미덕은 이 영화는 정말 말하자면은 액션 영화를 네. 그 아까 회 얘기하셨잖아요. 전 적합한 비유라고 보는데 조미료가 좀 많이 안 들어간 양념이 안 된 액션을 한번 즐겨보고 싶은 사람들 저는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PD님 제가 한 얘기지만 너무 양념을 안 쳤지 않나 요리를 할 때. 그래서 사실 양념 과다인 부분이 있긴 해요. 요즘 우리가 보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들이 제작비 대비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롤러코스터를 태웁니다. 어지럽게 만드는데 이건 너무 뺐어요. 조금은 더 양념을 넣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미덕이라면 참 소도보 감독이 버금형이 부지런하구나. 정말 이재익 소설 쓰듯이 하는구나. 그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이재익 PD 얼굴 말고 얼굴은 이안 맥그리거 닮았다고 했으니까 그 얼굴은 찾아보지 마시고 얼굴은 얼른 스크롤해서 내리시고 이재익 PD가 쓴 책을 찾아보세요. 졸랐어요. 아니 회사 생활하면서 일을 안 하는 거야. 뭐야 맨날 소설만 써. 그러니까 이 다작하는 사람들이 그 항상 컴플렉스죠. 완성도 있는 작품 하나가 드물다는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은 오션스 11이라도 있지. 난 뭐야 원더풀라디오야 뭐야. 그걸 대표작이라고 내놓기에는 좀 민망하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대표작 나옵니다. 네. 저는 급소 이렇게 그 우리 셋이 평가가 뭐 짠 것도 아닌데 되게 비슷해요.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원고에 보면 MSG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너무 밋밋하다. 그러면서 뒤에 멘트는 MSG가 지겨워진 분들을 위한 평양냉면 같은 영화. 너무 똑같잖아. 지금 내가 한 얘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요. 셋이 똑같구만. 야, 이거 셋이 누가 감상이 보면 졸라 짠줄 똑같아요. 알겠네. 아니 짠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졸라 천편일률적인 거야. 우리가 한심해. 그렇군요. 자 별점 별점 가죠. 줍시다. 예. 저는 3개 보던가 말던가. 전 2개요. 2개요. 웬만하면 보지 말 거 2개. 저는 3개를 주기에는 아쉬워요. 그래서 전 3개 반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개 반. 이게 사실은 4개를 주고 싶은데 4개를 주기에는 많은 분들이 재미없어 할 거예요. 너무 밋밋해서 이런 영화를 여러 개 봤으면은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양냉면도 처음 먹을 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의미대 가서 처음 먹고 이게 뭔가 너무 적합한 싶은데 비유야. 평양냉면 같아. 여러 번 진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4개를 주고 싶지만 그것도 애매해서 3개 반 주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 좋았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특히 전화 연결된 게 전화 연결 화려했어요. 지금쯤 부천에 도착하셨을까요? 아니요, 식사하고 있죠. 지금 좀 부대찌개 소주 한 잔 먹고. 아니 부천에 도착해서 식사하고 계실 수 있죠. 부천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뭐 주로 이제 먹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트 가기 전에 MSG 잔뜩 든 음식들, 먹고 있겠네요. 곱창, 뭐 부대찌개. 거기다가 소주 1잔 하고 계시겠네요. 당연히 해야죠. 괜히 술 안 먹고 들어갔다가 나이트에서 술발 받으면 또 엄청 깨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시고 가야죠. 저 메일이나 혹시 리액션 보내실 때, 네. 저 팟캐스팅 리액션 보내실 때 질문이나 아니면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영화 이런 걸 올려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보냈다고, 한 번 평가했다고, 뭐 또 평가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말고 방송을 듣다 보면 궁금해진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궁금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이런 영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영호의 잣잣이 정말 궁금하다. 이런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다루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저희가 그 영화를 한 10번을 보더라도 해결해 드릴게요. 네. 메일 주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시네타운 CINETOWN 시네타운 그리고 숫자 19 @gmail.com입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팟캐스트 그 사이트들의 리뷰를 달아주셔도 댓글로 리뷰를 달아주셔도 좋고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진짜로 지금 듣는 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좀 전에 청취자 한 명이 나이트로 가서 잘 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오늘 하여튼 방송 좋았고요. 재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좋았어요. 아까 그분이 만약 나이트 가서 파워 이장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근데 파워 회장님이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잖아.
그렇게 영화가 되면 시나리오가 헐겁다는 소리를 들어요. 아, 지나치다. 지나치다. 우연히 지나치다. 우리가 9.11 터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영화를 찍었어. 근데 비행기가 건물에 꼬라박아가지고 건물이 무너진 영화 찍으면 뭐야 이거는 너무 지나치잖아. 언제나 현실은 상상을 압도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예. 현실은 상상을 압도합니다. 다음 영화는 무조건 다음 영화 뭐 하죠? Dark Knight Rises. 다크나이트. 아니 다크나잇을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볼 수 있나? 김은종 다음 PD님 혹시 못 주- 보실까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 녹음하면 되는데 김은종 어. PD님 혹시 못 보실까봐. 그러니까. 그러면 아, 일단 다크나이트 하는 걸로 정하고 다크나이트 하는 걸로 정했어요. 그리고 김은종 PD님 혹시 못 보시면 영화 긴급하게 바꿉니다. 아니면 그 요즘 의외로 잘 나가고 있는 영화가 연가시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 지금 안 현재 했는데 100만 돌파했답니다. 네, 벌써. 상당히 빠른 속도로 100만 돌파하고 망작이라던데? 기대 안 했는데 망작인데 흥행이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망작 그만해야 되죠. 그만. 사연타야 지금. 지금 업계에서 이거 300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갈 수는 있는데 그건 마케팅과 뭐 이거 흐름과 이런 거의 어쨌든 승리지. 간에 근데 그런 얘기 연가시. 우리가 1시간 동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 연가시. 망작 이제 그만해도 돼요. 다크 나이트 후궁 이후로 다크 이어진 이 나이트. 큰 이름. 일단 다크나이트 하는 걸로 하고 사실은 그럽시다. 칭찬하는 것보다는 까는 게 재밌어요. 그래 아니 다크나이트 우리가 다크나이트 진짜 1시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사실 다크나이트 우리 정말 깔 수가 없어. 셋이서 아마 침을 튀기면서 아마 이 성찬이 될 거야 어. 아마. 근데 다크나이트 월요일에 진짜 못 가세요? 꼭 좀 갔으면 좋겠네. 아 월요일 힘들 것 한번 같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아, 월요일은 좀 힘들고. 원래 김은종 PD님이 가시면 다크나이트 끝나고 어. 술이라도 일잔 하면서 얘기하고 이거 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참 지난번에 우리 회식했었잖아요. 아 회식 얘기. 아 회식 얘기는 하자는 게 아니라 좋았다고요. 아, 회식 정말 영화는 일본 영화가 정말 뭐였죠? 야쿠자의 여자? 야쿠자의 여자. 꼭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꼭 여러분들 봐야 정말 꼭 우리 사연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빨리 정모해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돼. 네. 삼겹살 구우면서 고전에 껍데기- 고전에 게스트 좀 모시고. 껍데기 튀겨가면서 어. 한번 다음 주에는 일단 다크나이트를 하는 걸로 잠정하고 못하게 되면 딴 영화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시간 동안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질 부킹 하세요. 줄부키.